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57회차. 오늘은 열중하기 쉬운 5월생 뱀, 또 명랑하고 친절한 6월생 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자 말씀 하나 짚고 넘어가지요. 구분 자태조 왈상인 호요 불문마 니라나 무미타. 공자의 집 마국간에 불이 났어요. 퇴청하고 돌아온 공자가 물어요. 다친 자는 없느냐? 그런데 마국간에 불이 났는데 말은 어떠냐라고 하는 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그전에 우리 불자님들요, 부부가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물론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니까 내가 뒤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뭐라라고 했어요. 보살님이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고 나서 이제 치워준다고 돕다가 그릇을 떨어뜨리니까 소리가 땡그랑 하고 나지 않아요. 그걸 보더니 그 신랑이 하는 말씀, 아이고 저거 봐라, 네가 그렇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자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이야기예요. 어디 다치지 않았어? 하고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일부러 하기 싫어서 던져서 깨뜨리거나 하기 싫어서 하면 툰방을 먹어도 되지만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건 야단치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꽤 된 얘기네요. 그 전에 우리 일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여러 분 계셨는데 그 행사 앞에 두고서는 불상을 좀 청소하고 닦으라. 하고 이제 위에서 행사를 하니까 닦고, 코끼리상하고 유화독존불하고 그거는 다 옮겨라라고 했는데,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막 새파랗게 질렸어요. 새파랗게 질린 정도가 아니라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스님 죽을 죄를 졌다고, 죄송하다고,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코끼리 그 위에 천상천하 유화독존불이 있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못하다가 떨어뜨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천상천하불이 어떻게 돼요? 땡그랑 깨졌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불상이 깨졌어요. 불상은 돈 주고 사면 되고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되지. 한 개도 신경 쓸 거 없다고. 안 다쳤으면 된다라고. 세 사람이 어니 벙벙해서 날 쳐다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자님도 그랬지만 우리 불법에 보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뿐이에요. 불상 깨진 일은 여러 번 있어요. 내가 대전에 있을 때도 학생 애기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애기들이 오면 거의 실내 법당이지만 실내 법당이 25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쪽에서 볼을 쳤어요. 실내에서 중고등학생 애들이 볼을 쳤어요. 볼을. 그럼 이놈 새끼들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다들 조용했다가 내가 들어가서 일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우당탕탕 우당탕 소리 나면 볼을 차요. 볼을. 그것뿐이에요.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는데 이 녀석들이 장난을 치다가 저 과거 육부를 내가 지금도 저 앞에 해놨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내인데도 양쪽에 딱 절에 들어오는 포교원 들어온 입구에 육불이 있었는데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그러다가 불상을 넘어뜨려 가지고 불상이 온팍 다 깨져버렸네요. 그래 놓으니까 난리들이 난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제 스님한테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니 그 부모들도 거기 있었어요. 같이 와서 놀는데 큰일 났다고. 스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상이 다 깨졌다고. 어떻게 하다 깨졌는데 애들이 장난치다가 거기 가서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 애들은 안 다쳤냐고. 가보자고. 그래서 애들 다치지 않았나 확인하고 애들이 괜찮다라는 걸 보고 했을 때 내 불상 쳐다도 안 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불상이 깨졌다니까요. 그래. 아, 그건 돈 주고 사면 되지. 애들만 안 다쳤으면 되지. 라고 해서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릇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실수를 한다든지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쫓아가서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다친 데 없어요. 이게 도리다. 이게 바로 공자님이 했던 행위가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냉정히 보면 절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불상이지 않아요? 또 뭐 얼마 전에도 전기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전기를 다 고쳐주겠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해주는데 아드님이 넘어져가지고 불상이 하나 깨졌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불상이 하나 깨졌어요. 그런데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스님 불상이 깨졌다. 아, 그건 괜찮은데 아드님 괜찮으냐고.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드님 괜찮냐고. 괜찮다고. 뭐 아프긴 했겠죠. 근데 불상이 깨졌다는 생각 때문에 아픈 것도 다 달아나가지고 놀라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아이 불상 깨진 거 새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해. 근데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됐죠. 1년이 넘게 가도록 죄송하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제가 잘 표 안 나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표가 나요.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가는데 불상, 동상 다쳐본들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간혹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도 보면 바로 공자님 말씀도 그거예요. 마구간이 불이 났는데 사람 안 다쳤냐고 묻고서는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라고 해서 동물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만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이다. 저 역시도 뭐 불상을 뭐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상보다도 난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사람이 뭐 실수를 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을 책망할 게 아니라 정말 어디 다친 데 없는지 그거부터 안위를 물어보는 게 도리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열중하기 쉬운 5월생 뱀띠하고 또 6월생 뱀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흔히들 제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스님이 장사 속으로 하지 않느냐, 저건 불교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체계에서는 민속신앙이니 이런 거 다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우바니샤드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말하면 본래 민속학인데 그런 걸 다 공부를 했고 중생들을 위해서 피는데 이걸 장사로 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 활용을 해도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승려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업으로 삼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래서 뭐 궁합 봐주고 사주팔자 봐주고 태기를 해주고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저한테도 간혹 그런 거 많이 물으러 와요. 근데 제가 불교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다가 때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그때에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아, 스님은 똑 떨어지게 대답을 안 한다라고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되겠느냐 안 살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람은 뭐냐면 살겠느냐 안 살겠느냐에 대한 답을 해주면 되는데, 뭐 안 사느냐, 어디 가면 좋은 사람 만나느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 쭉 전달하니까 과히 흥미없어 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겠다 안 살겠다 하는 것은 운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대로 가요? 뭐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와서 묻는 사람한테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그러면 아유 스님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네 이래요. 그래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그럼 아 정말 그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또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뭐 사업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스님 직장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장사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그거지. 직장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 다니면서 잘하면 사업에도 잘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짱구가 서울 온다고 뭐 안 짱구 되겠어? 그러면 한국에서 뭐 게으름 부리는 사람이 미국 가면 안 게으름 부리겠어? 그게 다 그거지. 마찬가지지. 있으나 없으나 자기 그릇대로 담는 것이야. 그러지 말고요, 스님. 아무래도 장사하는 게 안 좋을까요? 물어요. 이미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 장사하는 게 좋겠네라는 대답을 유도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게 옳구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물어보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 누가 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쓰잘데없는 짓거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고로 하려는 거지 이대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뭐 사주팔자가 좋아도 거지들 많고요. 아무리 사주팔자 안 좋아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제가 인연학이 뭐 90% 이상 확률이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연학도 뭐예요? 정말 사랑하고 노력하는 힘이 있으면 극복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뱀띠는 화에 해당이 되고 음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천간도 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려는 거지 꼭 이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시할 것도 아니고 존중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봐서 필요하면 쓰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시장에 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라 그래서 그거 다 없애겠어요? 우리 신랑이 술을 안 먹어야 된다고 해서 술 공장 없애겠어요? 우리 신랑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해서 연초 제주창 다 없앨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필요 없으면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되고, 필요하면 골라서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업그레이드 쓰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꼭 남의 허점을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5월생 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기대회에 보면 굉장히 구변이 좋아요. 그래서 뭐 변호사나 뭐 언론인이나 이런 거 하면 좋은 기운의 역량의 사람이다. 또한 기술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 바쁘다 보니까 부부궁은 뭐예요? 부부지 각자 유의해라. 서로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 또 이성 간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정이 많아가지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양쪽으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뱀지다라고 해도 인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을사생이 이제 56세, 44세, 32세, 또 20세, 또 68세니까 짝수니까 뱀지들은 올해 변화 변동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삼재에 지금 눌러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재에다가 20이나 44나 뭐 이런 기운. 이제 56세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벗어나고 있어요. 음력 10월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44는 이제 진입이 되고 20세는 아직 힘든 시기예요. 3제까지 있기 때문에 뭐 3제다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계절로 보면 겨울인데 겨울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곡식을 재배하려면 온실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온실 만들어 놓고 하면 되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환경적인 여건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뿌리면 되지요. 뭐 3제다에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또 그 틈에 뭐 잘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얼마만큼 자기가 운영의 묘를 만들어 갔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달의 태생은 을사생은 육합이 있고 육합 또 정사생은 정랑 사관이 있어서 좀 기운이 약하다 그러니까 정사생은 나이로도 자연의 이치하고도 약하고 기운도 약한 그런 태생이다. 이사생은 사명의 기운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봄 기운이기 때문에 원만한 건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신사생 20세, 80세에 해당이 되는 분은 나쁜 기운은 없지만 지금 운세상 굉장히 불리한 시기다라고 했어요. 또 계사생은 대모가 껴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 4월부터는 점점 약해지는 기운이고 내년 10월부터는 굉장히 좀 약해지는 기운이다. 그래서 내년이면 3제가 나가는 해 운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과 겹치게 되면 어려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이걸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더 이상은 이제 백전백승이나 천기대회에 대해서는 강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셔야 돼요. 참고로 해서 내년 10월부터는 굉장히 약화되는 기운이다. 건강상으로나 금전상으로나 참고로 하시고요. 자, 5월생 뱀띠생은 열중하기 쉬운 성격이 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일체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인 자기중심이 된다. 행동에 변화가 있어서 잘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게으름을 피우기도 한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몸을 도사리고 움직이지 않는 뱀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성격은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는 사람은요. 집중력과 끈기가 있어서 대단하게 보죠. 하지만 바꿔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활동력이 약해요. 또 활동력이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이것저것 뭐 융통성 많고 아는 건 많아지지만 인내와 끈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뱀띠 5월생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나 끈기가 대단한 편이다. 그래서 뭐 다소 나쁜 것보다 활동적인 것보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겐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소 술버릇이 나쁜 사람이 적지 않다. 이 주병만 없애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간혹 보면은 술 자시면 꼭 나 술 먹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사실은 어느 누가 봐도 이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많았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못 봐서 그런지 제가 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인생의 출발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기회를 잡는 것이 좋지만 20대 후반쯤 급한 성격과 주벽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남에게 지기 싫어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일단 행동으로 옮기면 투쟁심을 드러내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출발은 좋지만 투쟁심이 있다는 것은 승부금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끈기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 결점에서 잘 나가다는 좌절해버리곤 한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여러 가지 일에 흥미를 나타내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쉽게 손을 댔다가 도중에 팽개쳐 버리는 것을 반복한다면 성공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서 꾸준히 한 길을 택해야 된다. 냉정히 보면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저는 딱 하나로 봐요. 끈기와 인내.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 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사실 무시할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록 남들한테 존경을 받는 직업이 아니고 충분한 어떤 뭐 급여나 이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꾸준히 한 길을 가는 사람은 훗날에는 나중에 성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했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내가 직업이 시원치 않고 마땅치 않고 남한테 존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성만 보여준다면 물론 갑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의 안정은 찾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면 그 자녀들이 흐트러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과 인내와 끈기를 배우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식들은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뭐라 그래 한순간에 이렇게 거부가 되려고 하는 욕심, 뭐 일을 해서라기보다도 머리 좀 써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쳐가지고 뭐 한순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한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나고 보면 자식들이 다 엉망이 돼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그 전에 저희 불자 중에 정말 힘들게 월세방 뭐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사고 굉장히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뭐 기가 막히게 변했어요. 불과 한 2년, 3년 새. 주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월세방 간신히 살고 애들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뭐예요? 아들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착했는데 조금 이렇게 주먹색의 끈앞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오락실. 옛날에는 오락실이라고 했죠. 오락실. 그 오락실인데 그냥 일반 오락실이 아니라 성인 오락실. 쉽게 예를 들면 성인 오락실은 뭐예요? 돈 내고 하는 거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요.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많이 벌 때는요. 뭐 한 1억 가까이도 벌었고 웬만하면 뭐 몇 천만 원, 가장 적게 버는 게 뭐 1, 2천만 원 이렇게 벌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1, 2년 새에 뭐 대지 한 2, 300평 되는 뭐 전원주택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막 엄청 그러고 나더니 그 정도 되니까 월세방 살 때는 주변에 아주 친절하고 뭐 이렇게 보살핌을 주었던 그 보살님이 웬만한 사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얼마나 거만해졌는지 힘주고 다니. 그 변하는 모습이 불과 1, 2년 새에 보이는 게 너무 순식간에 변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주변에서 또 남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배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절에 와서도 처음엔 그렇게 수도분한 분이 얼마나 힘주고 다니는지 웬만한 사람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러고 보잘것없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뭐예요? 성인오락실 다 단속을 했죠. 다 폐지시키고 다 구속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도소가 하고 망하고 집도 다 팔고 불과 1, 2년 새에 갑부가 됐다 1, 2년 새에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본래의 월세방 수준으로 이사를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런 모습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고 순식간에 부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남자분은 청소부였고 여자분은 동대문 시장에서 감주 장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6남매를 남일면 사람이에요. 청주 남일면 분. 근데
육남매를 줬는데 그 남자분이 사실은 장애자예요. 어려서 눈을 다쳐가지고 옛날에 그 개 눈이죠. 그걸 갖다 끼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한쪽은 쳐다보는 게 키도 조그맣고 힘도 없어요. 근데 그 집이 부자였어요. 근데 여자분은 너무 가난했죠. 근데 인품이 대단하셨어요. 배움도 대단했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아픈 사람 집에 뭐예요? 모든 여건 대주는 조건에서 시집을 온 건데 부모들끼리 약속을 해서 와서 결혼하고 3일 만에 신랑 얼굴 봤대요. 보는 순간 도망오려고도 했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신랑인가.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큰애를 베고 뭐 이래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살기 보여서 서울로 이제 이사해가지고 결국 단칸방에서 살면서 청소부하고 아내는 감주 장사를 하면서 육남매를 낳아서 키웠는데 조건이 여자 애기들한테는 너희는 대학 보낼 힘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걸로 끝나. 그리고 남학생들은 너희들이 공부하는 데까지 보내줄게 했는데 그 남자아이들은 하나는 서울대 대학원 나왔고요. 하나는 연세대 대학원 나왔고 하나는 시립대 나왔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생활력이 무지무지 강해요. 그래서 신랑들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생활전선에 이상이 없이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아버지 청소부를 하는데 아버지를 보는 애들이 놀려대고 이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 오지 말라 그러고 아버지 막 멸시하고 이랬어요. 그걸 본 어머니가 끌어다 빨개 벗겨놓고 얼마나 몽둥이로 두드려 팼는지 네 아버지다.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 다음부터 아버지 무시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이 키웠어요. 꼭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꼭 존댓말하고 아주 그냥 깍듯하게. 동대문 시장에서도 우리 신랑 같은 사람 없다고 맨날 얘기하고 다녀서 신랑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장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오늘 날 데리러 왔네 하고 소개하는데 여자보다 키도 작죠? 한쪽 눈은 정상이 아니죠? 요만하지요? 우리 신랑님이라고 하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신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신랑같이 훌륭한 사람 없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청소부 하지요? 그걸 보고 정말 감명 깊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감주장사가 뭐예요? 더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키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이 훌륭하지 않다라고 해서 뭐 자식이나 그 사람이 인생이 잘못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예. 엉뚱한 얘기에서 오늘도 시간 꽤 많이 갔어요. 상냥하고 솔직한 편이나 정을 쏟는 사람을 너무 믿은 나머지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편이므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도록 해야 된다. 또한 다수의 변덕이 심하고 정열적이므로 이성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의 사람도 적지는 않다. 때문에 대성할 운세를 망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지심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정치가나 종교가 평론가 등 대중을 리드하는 직업이 잘 어울린다. 탤런트 강영하 씨, 전혜용 씨, 조재현 씨, LG 축구팀의 윤상철 씨, 하나야구팀의 한용덕 감독 등이 이달 태생이다라고 하는데 한용덕 감독님이 그만두셨죠. 애정면에서는 남녀 모두 극단적이고 정열적이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궁합이야 좋건 나쁘건 서로가 조문된다는 식으로 결혼을 하는데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잘 지내지만 30세 부부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냥이에요. 상냥. 부부지 각자의 전체 사업을 신체 결연이라 그래서 부부의 뜻이 각자 달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이 태생의 사람 모두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별 유념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
남자는 대단히 명랑하고 우아하지만 다소 내성적 기질이 있는 호랑이띠 5월생이나 호랑이띠 5월생. 남자는 호랑이띠 5월생 여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호랑이띠 5월생 여성이면 보편적으로 남성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활동력이 강하고. 왜냐하면 남자가 뱀띠 5월생 활동력이 약하니까 활동력이 강한 상대를 만나는 게 좋고, 또 명랑하고 친절하고 통솔력과 지도력 있는 용띠 5월생 여성이 원만하다라고 했어요. 또 음과 양의 조의 기운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자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회화의 재간과 세련된 매너, 솔직함 있는 돼지띠 4월생 남성과 잘 맞는다. 돼지띠 4월생 같으면 굉장히 고지식한 성격이에요. 고지식한 성격.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학식과 재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는 정신 자세고 불굴의 신념을 가진 자에겐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6월생 뱀띠인데요. 6월생 뱀은 아무리 시간을 제가 줄여서 하려고 해도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6월생 뱀. 6월생 뱀은 일단 우리가 천기대회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자,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보면 어리숙한 사람이 사고를 많이 쳐요? 똑똑한 사람이 사고를 많이 쳐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쳐요. 큰 사고도 또 뭐예요? 대부분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치지 정말 백성들, 서민들은 큰 사고 못 쳐요. 굉장히 똑똑해요. 거기다가 부원불신, 19, 23세 대액당도 고독재난 실패초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이나 23대 정도 되면 학업이 중단이 될 우려도 있고 객지로 나갈 우려도 있는 태생이 6월 뱀이에요. 거기다가 부부궁을 보면 부원불신 제사다오 약불유란 생리가외라고 해요. 부원불신. 여자 같으면 남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불신한다. 그러면 불신한다는 것은 거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는 불신당할 그런 역량만 만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바꿔서 남자가 6월생 이태생이라면 또한 아내가 불신받은 일을 만들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원불신 제사다오 약불유란 생리가해라. 그래서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이별을 해야 되는 기운이 있다. 왜? 어리숙한 사람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살님들이 옛날 사고관은 어떻게 돼요? 요즘 같으면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힘든 일 있고 그러면 이해타산 딱 해가지고 만날 때부터 손에 이기다 컴퓨터로 쳐가지고 이득손해 딱 따져가지고 만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만나면 천생연분이려니 운명이려니 술 먹고 툰방을 맞고 욕을 먹고 야단을 먹어도 에이구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받았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덜 받는 거겠지 복이려니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살면 훌륭한 게 아니라 뭐예요? 멍청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퉁방 받고 살면 자식이 뭐라 그래요? 아, 엄마 이혼해. 저런 사람하고 왜 살아? 대번 이래버려요. 근데 지금 어른들이 지금 자식 나이 때만 됐어도 뭐예요? 그러려니 하고 벌벌 떨고 만약에 아버지가 술이라도 한잔 먹고 들어오면 다 뭐예요? 자기 방이 어디 있었어? 자기 방이 다 한 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눈치만 살살 살피고 불안하면 아버지가 난리 칠까봐 그 겨울에도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 아버지 잠들면 들어오고 이랬던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꿈에도 못 꿀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 태생이다. 그러니까 6월생은 명랑하고 친절한 반면에 그 이면에는 자기 아집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제가 오늘도 또 딴 얘기 엄청 하다가 결국은 5월생, 6월생 하려고 했다가 5월생 하나만 하고
사네요. 요즘 따라 자꾸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57회차 열중하기 쉬운 월생 뱀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일보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